안녕하세요. 예설문제원 설못은 이재입니다. 여러분들 MBM 거기서 봤던 그 나무입니다. 지금 촬영을 6월 6일 날 했는데 지금 오늘이 21일 날, 그 전에 있었으니까 제가 한 달 된다는 말 맞죠? 또 꽃송이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나무를 좀 일찍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좀 바빴습니다. 이 품종이 여자라고 하는 품종인데, 자, 이 나무 이 소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 뼘 20cm 정도 되는데, 이 나무가 지금 현재는 막 하게 들어차가지고 도대체 나무 수영이 없이 꽃나무만 봤는데 왜 그러는지 이제 차근차근 한번 잘라볼게요. 이 나무 마디 사이는 2cm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걸로 소품이니까 소품 대우를 해줘야죠. 그래서 이 씨방을 따내면서, 이렇게 씨방을 따내면서, 여기서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 씨방을 잡고 그냥 따면은 나뭇가지가 꺾어져요. 철쭉은 이 가지가 잘 꺾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돌리면서 따야 요게 입하고 같이 붙었어요. 이렇게 돌리면서 따면은 이게 쉽게 이렇게 따집니다. 그냥 성질 깊은 사람은 막 잡아당기는데 이 잡아당기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막 잡아당겼더니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게 돌리면은 절대 가지가 따라 나오지도 않는데, 이걸 성질 급하게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건 제대로 따졌네요. 이것도. 근데 이렇게 따는 게 아니고 원래 돌려서 따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지를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제가 이 성질머리가 급살맞게 생겨가지고 이거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대작처럼 이렇게 가감하게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마디 철사를 걸어서 1차 수영 교정을 해놨는데, 사실 보니까 수영이 정교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이 좋은 소재를 갖다가 보니까 상품목처럼 나무를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작품으로 탈바꿈 시킬 거예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올해보다는 더 틀이 잡힌, 그러니까 분재에 가까운 그런 스타일에다가 꽃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때 맞춰서 가까운 데서 구독자님 한 분께서 철쭉을 다 한 주만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구독자님께서 지금 방문을 하셔가지고 지금 참관을 하고 계십니다.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를 크고 낭낭하게 해야 잘 들려요. 철쭉 한 주 가지고 계신다라고 그랬는데, 어때요? 크기가 이만해요? 이보다 작아요? 조금 커요. 이보다 좀 더 커요? 네. 그러면 이 나무 이 작업하는 것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아마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가지를 갖다가 대충 이렇게 다 잘랐어요. 자, 자르고 나서 이제 이 나무 골격을 한번 볼게요. 자, 나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나오는 수는 무조건 제거 대상이거든요. 이거 손으로 다 따주시면 돼요. 자, 이거 보면은 원래 나무가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뭔가 끔찍하죠. 자, 이 앞에 이 정면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줄기 흐름이 잘 보여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앞에 가리고 있는 가지들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나무 수영이 분명히 드러나죠. 자, 그 다음 여기를 보면은 문제가 보면은 여기에서 요리 나왔고 또 뒤로 또 나왔어요. 이렇게 한 군데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죠. 이런 경우에는 최저로 남겨둬야 돼요. 그러니까 요 가지를 갖다가 요걸 남겨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뒤에 남겨놓는 식으로 해서 이 가운데 정도는 제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빽빽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가볍게 철사를 걸어서 이렇게 틀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마디 사이를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5mm 사이, 5mm 사이. 그 다음에 이 뒤에도 5mm 사이 이래갖고 천천히 가지가 붙었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됐죠? 길어졌죠. 그러면 길어진 것은 여기에서 끊어가지고 여기에서 순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키를 줄이는데 이렇게 여기를 잘라 놓으면은 이 몸통에서 눈들이 엄청 터나올 거예요. 이게 소사나무나 다른 나무는 그러지 않은데 철쭉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그거예요. 아무 데서나 잘 나온다. 그리고 이 나무 아깝죠? 아깝죠? 그러면 이 나무도 이제 가지 정리를 조금 해가지고 삽목하시라고 해서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걸 꽃이 좀 야들야들하니까 이 꽃을 갖다가 이걸 해놓고 녹소토에다가 꽂아가지고 그러면은 장마철이라 지금 장마철이라 뿌리가 내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뿌리가 내려가지고 완전히 화창하게 되면은 감독님한테 기념으로 드릴게요. 굉장히 어이없다는 표정. 응? 내가 꽂는데 뭘 나를 줘. 자기가 꽂는데 왜 자기를 주냐입니다. 자, 이렇게 수간부만 잘라가지고는 안 되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이 가지 사이가 굉장히 길어졌죠. 마디 사이 길어졌죠. 이렇게 이 길어진 이유는 나무 가지를 짧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길게 뺐다가 철사를 감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철사거리 흔적이 남아있는 이유는 철사를 늦게 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철사를 감는 것 못지않게 푸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 급한 사람들이 분재한다라고 그랬죠. 감을 때는 급한 마음으로 감고 그 다음에 풀 때는 느긋하게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갖다 전체적으로 쫙 보니까 이건 이제 조금 철사를 갖다가 이쪽으로 감으면은 아주 아금박스럽게 재밌는 나무가 될 것 같은데 뒤까지가 너무 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나무 가지는 이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기로 했어요. 끊어주고 여기도 마디 사이가 길죠. 여기서 끊어줍니다. 여기도 마디 사이가 길죠. 여기도 끊어줘요. 여기도 끊고 이건 남겨둘까요? 지금 가지가 너무나 촘촘해가지고 좀 섞어야 되는데 섞기가 조금 애매할 정도로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막 과감하게 끊어요. 우리 감독님 몽둥이만 남는다고 또 뭐라고 하십니다. 이걸 30년 전에도 제가 들었었어요. 무조건 자르면 볼만한데 왜 자르냐고 그러는데 다 자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몽둥이만 남기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다른 부감독님 그분만 소재 전문가가 아닌 모양이죠. 나도 소재 전문가인데 근데 애초부터 나무가 모양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잘라서 나무를 만들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못생긴 걸로 해가지고 10년을 가느니 짧게 1년 못생겨가지고 앞으로 10년을 이뻐지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무 관리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해놓고 무엇을 하는군요. 철사를 감아요. 철사를 감아서 모양을 그럴듯하게 만들고 분갈이까지 하죠. 지금 물론 분갈이 해줘도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분갈이 딱 해줘도 되는데 제가 물을 줘보니까 물이 졸졸 잘 빠져요. 그렇다면 굳이 무리하게 분갈이할 필요는 없죠. 근데 철사거리는 생각해볼 문제죠. 왜? 지금 이 나무를 철사를 걸면은 방향 겨우 이렇게 손으로도 틀었잖아. 그러는데 감아 놓는 것은 필요해요. 이건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놓으면은 일시적인 건데 철사를 감아 놓으면은 지속적이 되죠. 그래서 요 순이 세력이 갑자기 약해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철사를 감아 놓으면은 고루 분산은 되는데 새 순이 터나오는 것이 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작업을 할 때 토탈로 하지 않고 이렇게 부분 하는 이유는 제 욕심보다는 나무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조금 더 잘라요. 철사거리 흔적이 남아있어가지고 자꾸 거기가 눈에 밟혀요. 그리고 이 철사도 이렇게 거는 것이 맞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맞지 않아요. 사스키도 이 수평으로 유지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나무가 아름답스럽게 크죠.
그리고 밑통 굵어지면서 이제 점차 나무 틀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내년에 완벽한 모습을 절대 그 누구도 보여줄 수는 없죠. 어느 정도 걸릴까요? 2, 3년. 2, 3년. 그 정도 되면은 나무가 틀을 쫙 잡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여자 가지 흐름이 일정하게 틀어지를 않고 하나가 옆으로 삐딱하게 빠져나갔어요. 제가 왈칵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크게 자른 부분은 카토파스타로 전부 붙여주면 돼요. 여기도 아까 가지를 잘랐던 부분인데 좀 상처가 커지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 자, 이 나무는 부세희라고 하는 품종인데 이 나무는 좀 특이합니다. 이 나무가 꽃을 달고 있을 때 이 꽃을 충분히 감상하기 위해서 감독님께로서 긴 잎을 다 잘라냈거든요. 잘라냈더니 그새 지금 또 다 새순이 올라왔어요. 새순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나무가 굉장히 더 빼곡해졌죠. 전체적으로 빼곡해졌는데 제가 이 꼴은 두고 보죠. 그러니까 또 이 나무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자르는데, 그래서 이 자르는 이유는 마디 사이를 갖다가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가지들만 남기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죠. 나무 지금 수영 자체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게 아까처럼 지금 굉장히 많이 잘라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꼭 이렇게 솟으면은 좀 그러죠. 그냥 자연스럽게 동네 뒷산처럼 또는 앞산처럼 그게 자연스럽게 동산을 이루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가지를 갖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위아래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단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단은 계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안에 공기가 흐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계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게 만들어가는 것이 분재다라고 했죠. 자연 수영을 갖다가 축소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지를 길게 잡아 빼가지고 나무를 만드는 것보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작게 한 해 한 해 더해가면서 나무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통 분재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하고 다른 철학을 가진,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더더구나 많이 보여요. 다만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제 제 생각대로 나무를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어때요? 우리 구독자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나무 만드는 거 보니까 어때요? 쉽죠? 진짜 옆에서 보니까 저런 건 나도 하겠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됐다.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다 망가뜨릴 것 같아요. 다 망가뜨릴 것 같아요? 이 나무를 나무가 아까워서 그렇게 못 자를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항상 우리 구독자님들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워야 채운다. 근데 철쭉만큼은 아끼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잘라도, 철쭉은 진짜 이렇게 막 잘라도, 아무렇게나 잘라도, 기분 내키는 대로 잘라도 이 순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거름 상태만, 영양 상태만 충분하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쭉이 이제 키우기 쉽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렇게 함부로 해도, 이게 함부로 한 거 아니거든요. 그걸 까딱까딱 하시는데 저는 뭔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고 나면은 이 몸뚱아리에서 또 눈이 엄청 많이 쏟아져 나와요. 자, 이렇게 이제 나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눈에 거슬리는 것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안에 구부러지는데 안쪽을 뚫고 요 가지가 하나 나왔는데 이것이 또 공기 흐름을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짧게, 소품이니까 짧게 여기도 층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바람이 더 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나무는, 이 앞에 보였던 나무가 별로 이렇게 손볼 것이 없었는데 이 나무는 손볼 것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약한 가지 있죠? 이 약한 가지는 전부 따내주는 거예요. 한 군데서 이렇게 두 개 난 것도 다 따내주고, 철쭉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지에서 새로 순이 나와가지고 끝에다가 꽃을 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약한 가지에서, 이런 가지에서 이 절대 꽃은 안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다고 해서 또 싹이 안 타나오면 좋은데, 또 싹은 또 다 타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밟은 새고 나는 거죠. 얘들은 얇은 것들, 가는 것들은 전부 손으로 다 따내가지고, 요게 여기서 순이 낼 자리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얘들은 이제 조금 실가지는 아니고 조금 굵은 가지에서 새 가지가 나와가지고 그 가지 끝에서 이제 꽃눈을 달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나무는 지금 한번 손대고 나서 나중에 좀 자라나더라도 이거 손대면 안 돼요. 가을까지는 손대지 말고 그대로 키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놈 가지 하나만 자르면은 소사로 쳐도 굉장히 예쁜 가지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마디 사이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cm를 넘어가지를 않아요. 예, 다른 나무는 반드시 잎이 있던 자리에서 순이 터나오는데 철쭉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 데서나 막 터나와요. 그래서 철쭉을 키우는 것이 그래서 쉬운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도 빽빽한데 여기서 새로 순이 나와서 또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폭발하겠죠, 여기가. 그러니까 새 순이 나와서 폭발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공기가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는 여기가 통째로 다 떠버리게 돼요. 뜬다라는 얘기는 공기가 안에 있는 공기가 습하고 더운 공기가 있어가지고 이파리가 다 말라 시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뭔 짓을 하느냐, 여기는 이제 전부 가지를 갖다 이렇게 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나올 가지가 만들어질 공간, 새로 나온 가지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만들어줄 때 이 원칙은 뭐냐, 소사 가지를 만드는 걸 기준으로 하는데, 다만 소사는 가는 가지를 남겨놓고 센 가지를 자르는데 얘네들은 약한 가지를 자르고 굵은 가지를 남겨놓는다. 이유는 그 굵은 가지에서 나온 새 가지에서 꽃눈이 맺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소사 가지 모양을 만들어 주듯 철쭉은 굵은 가지로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갖다 생각을 하면 굳이 외우려고 하실 것 없이 왜 그러는가만 따지고 나면은 맞아, 이건 꽃눈 맺혀야 되니까 좀 굵은 건 남겨두랬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죠.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나있던 가지들을 정리를 해서 여기를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주면은 이게 이제 소사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작품급 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소사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격을 갖춘 요 가지를 지금 자를 예정이거든요. 요 가지를, 이건 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그냥 자연스럽게 처지는 모양을 만들고, 다음에 심을 때 약간 이렇게 약간만 기울여 놓으면 훨씬 더 나무가 예쁠 것 같죠. 네. 물론 지금 이렇게 분갈이를 해도 좋은데 지금도 예쁘다고요? 물론 제가 이게 예쁘게 만드니까 그렇죠. 어째 또 입맛을 다시실까 우리 감독님은? 전혀 안 그렇다라는 표정인데 제가 아주 강력한 야당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궁금한 점 없어요? 궁금한 점 없으세요? 자, 보세요. 다 됐어요? 이렇게 예뻐질 줄 몰랐어요? 여기 한 군데가 지금 가지가 너무 많아요. 나중에 오래되면 뭉칩니다. 그래서 쏟기도 했는데, 근데 여기는 최저로 남겨두는 것이 좋아요. 지금 그래서 남길 수 있을 때 최저로 남겨놓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여기가 뭉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최저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 둘, 세 개만 남겨놓는 거예요. 원래는 두 개를 남겨야 되는데 두 개까지 남겨놓으면
나무 모양이 많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일단은 2개 남겨놓고 여차하면 나중에 또 하나를 잘라야지. 망했어요? 아까는 예쁜 놈인데 이제 망했답니다. 올해 순이 또 나오는데요. 에이, 오래. 그러죠. 올해 순이 바로 나와요. 2주 정도,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면은 이 줄기에서, 가지에서 눈이 터나오는 것이 보이거든요. 네,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점차 성장을 하는데, 예, 날이 습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얘들이 초고속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 나무 자르기 전에, 지금 이렇게 새순 나온 거 보이시죠? 이게 6월 6일 날 자른 거거든요. 오늘 6월 21일이니까 보름 만에 새로 나와서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초고속 성장을 하니까 이렇게 자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나무가 아까처럼 이렇게 잔뜩 묵어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많이 길어져 있는 경우에 이 방법을 쓰는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나무 정리를 하면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몇 년 지나게 되면은 더 이상 이렇게 도장을 안 하게 돼요. 얘들은 지금 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화분에서 나무를 키우는 것은 나무를 빨리 노화를 시켜요. 빨리 노화를 시키면 뿌리도 노화되면 죽겠죠. 빨리 늙어 죽겠죠. 그래서 뿌리를 계속 자르는 거예요. 그럼 뿌리도 새 뿌리가 계속 나오면서 다시 그 젊음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이 이제 분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분재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길게 키워가는 것이 아니고 짧게 줄여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보면은, 아까 이렇게 크게 컸던 것을 줄이면 얘는 또 자라나죠. 우리는 또 줄여요. 얘는 또 자라나요.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나무가 점차 안정을 찾게 되고 보태미를 갖게 되고 수형으로는 아주 멋있는 수형이 되죠. 그래서 분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소재에 비해서 우리가 작품이다라고 말하지, 또는 어디 뭐 이렇게 볼만한 그 나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단가가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가지를 자르고 철사 걸고 이렇게 했던 수고가 단가가 높아지고 격이 높아짐으로써 보상을 받는 거죠. 이제 좀 펴놓으니까 또 깔끔해졌죠? 이게 자그마한 차이가 느낌도 변화를 시킵니다. 자, 이상 예술문제원 이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